이제 그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신영수 임명수석이 돌아오네 만에 하는 그 타이밍에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한 사람 하나를 좀 때려보고 갈게요. 조남관 대검 차장 이야기입니다. 조남관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조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인사예요. 달리 말하면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남관 자체를 엄청 출세시켜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네. 이 사람 자체가 그 누렸던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조남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맡은 적이 있고요. 조남관 1년 선배가 이성윤이거든요.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조남관의 바로 직전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이쪽 결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조남관이. 그리고 심지어 그 국가정보원 그 감찰실장까지 파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 민주정부 쪽에서는 엄청나게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급격히 확 돌 때 보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어떤 판단이냐면 정말 그 총선 전에 검찰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보수 언론만 보고 자기들이 판단이 잘못되면 즉시 거두어 드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재보궐에서는 이긴다더라. 정권 교체 된다더라. 정권 교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 상식처럼 떠돌아다닌다고 그게 정치 합니다.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 요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라가 시끄럽다. 대검차장은 검찰의 2인자 아닙니까? 이 사람 감찰해야 돼. 저런 발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네. 뭐 감찰 만능론 아닙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박범계 장관 감찰해야 된다고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뭐 대통령을 패싱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직접 만났다는데. 2020년 1월 달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가 나중에 대검차장까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직에 뭔가를 앉힐 때는 믿고 맡기는, 이를테면 그것도 인사권자의 뜻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인물이 갑자기 조남관이 갑자기 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해요. 맞아. 나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너 이 새끼 민주정부 쪽 문재인 정부에 줄 섰다가 지금 너 우리 배신하려고 하는 놈 아니야? 이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을 받는 게 싫으니까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배신자 논리에 대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은 배신자 소리 들을까봐 이쪽에 더 세게 욕하는 사람. 저는 한겨레 젊은 기자들의 논리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잘할 땐 칭찬하고 못할 때 비판하는 것이 그게 객관적 언론이에요. 예. 그런데 정부가 잘했어. 긍정적인 기사를 썼어. 조중동의 젊은 기자들이 너 어용 기자야.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조선일보 동조화로 가는 그런 진보 언론 기자들. 저는 그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더 큰 게 있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첫째는 언론개혁 관련하여 정말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이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 특권 중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폐지 안 하는 거. 네. 이거 아주 너무너무 불만이고, 세 번째는 정관 특혜 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가도 네. 특별히 특혜 받으면 안 되고 왜 그 어제 우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의사가 막 프로필 맞춰가지고 막 강간했다가 살해까지 저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전관 변호사가 붙으면은 또 금방 나와가지고 의사 시작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카르텔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조남관 같은 사람들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검찰 내 자기들끼리 카르텔에서 나고하면 힘들다. 근데 이게 난 내가 봤을 때 이제 검찰들은 우리나라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권력 지향적인 놈들이야.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이 끈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
나중에는 윤석열 자체를 가장 먼저 패갈 놈들도 검찰이에요. 예전에 검찰들은 검찰총장들이 나서서 사퇴하기를 바래. 무슨 그 검찰들 막 그 기득권 뺏길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검찰총장한테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총장님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검찰이 삽니다. 했던 놈들이에요. 그럼 당장 지금 윤석열 뭐 몇 달만 있으면 임기 끝나는데 다른 검찰총장이 약한 사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눈에 빤히 보여요. 월성원전 관련 수사, 울산 관련 수사 이런 걸 계속 별 내용이 없을 텐데 그걸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걸로 윤석열의 레임덕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본래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성동격서 한 거라니까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렇게 통과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안으로 전투를 양쪽으로 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안은 별 관심도 없이 통과됐어요. 안방이 덜린 상황이죠, 그게. 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지금 막 통과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건으로 법원이 지금 이상한 판결을 한 마당에. 그런데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신현수 수사건으로 제가 보기엔 막 과잉 의제화 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 어떤 총장이 되는 거예요? 검사 이기주의 입장에서도 검찰이 탈탈 털리도록 놓아둔 검찰총장이 돼서 무지하게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소청이 만들어져서 재판만 전담하게 하고 검사의 수사 인력을 빼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직할로 두고 그러면 윤석열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말 자체를 갖는. 예,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까지 바꿀 경우를 상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려면 이름도 바꿔야죠.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그 검찰 조직이 이제 완전히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분할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국민의힘 왜 이렇게 검찰청을 좋아하세요? 아니 국가 조직을 그거는 뭔가 좀 그쪽이 안 불려가고 싶다고 하는 일종의 읍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검사들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걸 100명을 다 몰아서 거기 수사 기소권 다 주는 거랑 50명씩 쪼개서 한쪽에 수사권 한쪽에 기소권만 줘서 좀 더 전문화해 보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냐고. 이런 시각에서 왜 봐야지. 그걸 무슨 검찰 기득권, 지금의 검찰총장과 검찰 윤석열 사단과 이 검찰이 영원해야 된다고 왜 생각하죠? 되게 그 조직이 신기한 게 이거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게 곽상도는 불과 2, 3년 전에 수사청이라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국민의 기입 국회의원들 12명이. 그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똑같아. 근데 왜 지금 반대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당은 정체성이 뭐고 방향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 나는 그 윤석열 취임할 때랑 비슷한 시점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이 자기들 수사할까봐 그런 짓 했던 놈들이에요. 그것도 그 법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케이, 맞아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법안 하나 걸어놔야 자기들한테 세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을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진짜 되게 윤석열이 생겼네. 이상하게 반대로 돼버려가지고 이 법을 막 취소하고 싶을 거야. 진짜 그러네요. 저 동의 그 분석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고 하여튼 조남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의 생각이 되게 단편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단편적이라는 표현보다 단선적이에요. 이게 권력 지향적이고 특히 이제 검사들 중에도 나는 공무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90%가 그 95%. 근데 그 정치 검사들이 누구 줄 라인을 타면 출세를 하고 뭐 이런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을 나가고 나면 정관으로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먹겠느냐만 생각이 있으니까 조남관 같은 놈들도 진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검찰 편을 드는 검사는 검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치 검사들은 흐름을 잘 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직무 배제가 법원에 의해서 직무 배제 취소가 인용되는 순간 이거 꺾이는구나. 레임덕이 오겠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치했다니 단선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소설을 많이 읽어야 돼. 소설을. 소설에 보면 인간 유형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몇 가지 정해져 있다고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의리의 사나이 돌쇠. 그다음에 그 까삐딴리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있어요. 조난가는 그 유형 중에 까삐딴리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시류에 따라 권력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한참 검사들이 이제 막 그 있잖아요. 댓글이 나는 조남관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 댓글 막 몇백 개 달렸다 그랬지. 원 글도 아니고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검사들한테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 느낌에 지금까지 왔다가 어마어마한 패착을 저지른 거죠. 검사들이 요구를 안 들어줘가지고 뭐 민정수석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검사들이요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건이 없고 윤석열 사건이 사실은 윤석열 같은 사건이 없고 검사들이 진짜 수사도 막 되게 잘해. 근데 박봉에 막 너무 막 고생한다는 느낌이 여론으로 만들어지면 검사들 요거 들어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설 쪽으로 보면 모노타입의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쯤 머리를 쓰라는 거야. 안 윤석열처럼 되죠. 삐뚤어질 듯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 다 검사님들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검찰이라는 몸통에서 대가리 띄고 팔다리 다 띄어서 몸통도 안 남는 상황이 된 건 순전 윤석열 탓이에요. 저는 그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그런 특수부 검사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을 승진시키겠다 우선적으로. 비전이었죠 지금까지. 그게 맞는 거고. 글쎄요, 제가 아는 검사들은 진짜 자부심은 있어요. 엘리트니까.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되게 혐오하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문무일 때는 검찰 이슈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일 때는 그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역사는 반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참 이슈가 아닐 때도 검찰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하나하나가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거야. 왜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 왜 공소청을 만들어야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야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윤석열 씨의 덕이죠. 네, 땡큐. 그래서 윤석열 연락 땡큐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권력자에 빌붙던 사람들의 최후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때 그 태블릿 PC 나오니까 바로 조선일보가 묵혀뒀던 거 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진흙탕 싸움을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도 전 진짜 모르겠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 자신을 되게 많이 원하는구나를 느껴요. 딱 저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아직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 그러면 일단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자기가 그럼 되게 비합리적이고 뭔가 맹목적인 이렇게 종교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 스스로 벗어나고 싶으니까 깔거리를 막 찾는 거죠. 아니야 나는 문재인 정부도 이래서 싫어해. 난 되게 합리적이야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자. 전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제 문재인 정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에 역대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죠. 뭐 측근 비리 나오고 막. 네, 그다음에 아들 김현철 네. 소황제 사건. 네. 죄송하지만 홍산 비리. 계속 비리가 터졌어요. 그러다 박근혜는 최순실. 예, 최서원 비리. 국정농단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신현수 수석의 거치권이 이렇게까지 과잉 의제화되는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투명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딱 분류해서 대응해야죠. 뒤에 국정원이 있었거나 기무사가 있었다면요 이런 사건 안 납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간다고.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